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어뮤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는 청운대학교 공연기획 경영학과 실습팀 온점입니다. 저희 학과는 매년 3학년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찾다 보니 K컬처를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알고 보니 굉장히 넓은 문화를 지니고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왜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계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해 K컬처에 관한 인터뷰를 영상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정경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 개설하신 비둘기 성악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교차점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수단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클래식 콘텐츠 혹은 예술 콘텐츠들이 작곡가, 작품 혹은 연주자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실생활에 우리 이웃과 스킨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비둘기가 이 위로와 평화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비둘기로 변신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워너뮤직하고 JJ 글로벌 그룹이라는 회사 그리고 EBS까지 이 세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채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힘들었어요. 정식 무대에서 항상 노래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 커피숍이나 야외 서울숲이나 가게나 혹은 사무실이나 이런 전혀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들이 예술가로서는 진행하는 게 참 고단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됐어요. 워너뮤직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제가 만든 사람이라 클래식 신사업부 예술경영부 이 오페라마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클래식 신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오게 됐는데 결국은 이 대중들과 관객들을 좀 더 가까이 만나는 작업이거든요. 오페라마는 그 전에 클래식은 이 대중문화를 무시했어요. 소위 딴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너희는 격이 다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경제적인 기반, 즉 시장성 확보를 대중문화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클래식의 아차 하면서 내건 프레임이 클래식의 대중화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어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은 대중화 될 수 없는 장르예요.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어떠한 모멘텀 혹은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융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관객과 이 클래식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계 오페라만을 만든 건데 제가 비둘기 성악가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예술의 전당에서 컨텐츠를 즐겁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혹은 대중적이게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이 90% 이상이구나 라는 것을 비둘기 성악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총 10편을 진행을 했는데 사연자와 신청자 10분 다 성악가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좀 충격이었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초예술 클래식을 접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100%인 거예요. 10번 다. 모든 스토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컨텐츠를 대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비둘기 성악가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비둘기 성악가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어쨌든 저희가 말하고 있는 대중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이제 클래식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대중들이 클래식과 현재 얼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EBS에서 제가 매일매일 오늘도 하고 왔어요. 일산에서 매일 11시에서 12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시간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또 요즘에 보이는 라디오라 유튜브나 EBS 반디 앱을 누르면 다 생방으로 TV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앱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이들 등교시키고 친구들 만나서 이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고 그래서 이 11시, 12시, 1시 이때 라디오와 친구가 되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주부분들.
근데 내가 주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만의 피아노 콘체르토 몇 번.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토벤 교향곡 몇 번.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유쾌하게 가보자.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인식되어져 있는 어렵고 무겁고 답답한 이 느낌을 좀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깨보자 라는 마음으로 클래식 방송 치고는 좀 다른 컬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피드백 응답이 문자로 이렇게 오거든요. 적게 오는 날에 한 1000개 오고 많게 오는 한 2000개 와요. 저희 분석으로는 100명이 들으면 하나 문자를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꽤 많은 몇만 명 이상 혹은 10만 명 이상이 듣는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연주자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와 지금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전달을 했을 때 피드백이 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작품 자체에 대한, 즉 스킬과 테크닉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의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을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 전달해 주는 것이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의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클래식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인식되었으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클래식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선교사들의 찬송가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 경영인들, 혹은 지성인들, 소위 얘기하는 기득권들이 클래식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본인의 우함과 도도함을 뽐내는 데 활용시켰어요. 막상 연주회장 가면서 자면서 나 오늘 베토벤 공연 보러 가, 이런 그러니까 내가 좀 우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부분으로 되니까 그것을 즐길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람들은 클래식은 나와 만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저희 목표 중 하나입니다.